Inongsan is known as a geomantic site with royal energy. In particular, Gyeonggi-gung Palace, located at the foot of Inongsan, was considered a place with royal energy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was built with the belief that it would bring about a peaceful era. In addition, Bombaulak on Inongsan is known as a place symbolizing the energy of the dynasty. Gyeonggi-gung Palace is a palace from the Joseon dynasty located at the foot of Inongsan, and is known as a geomantic site with royal energy. Gyeonggi-gung Palace was originally built in the 9th year of King Gwanghae-gun's reign under the name of Gyeongdeok-gung Palace, and was called the Western Palace of Joseon. It was built with the belief that it would receive the energy of Inongsan and bring about a peaceful er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숨겨진 궁궐인 경희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희궁은 조선시대의 궁궐로 그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함께 경희궁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정도전과 무학대 사이 한양도 풍수 논쟁은 한양 천도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들을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궁궐의 위치와 방향을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 궁궐을 동쪽으로 향하게 짓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악산인 불기운이 궁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동쪽 방향이 더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왕산 아래에 궁궐을 지으면 왕실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북악산 아래에 궁궐을 남쪽으로 향하게 짓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고전인 주례를 인용하며 군주는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악산의 불기운은 한강이 가로막고 있어 궁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경복궁이 북악산 아래의 남향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무학대사의 우려대로 이후 조선 왕조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왕의 계승 문제가 복잡해지는 일이 생기며 그의 예언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풍수지적 관점의 차이를 넘어 조선 초기 정치적, 철학적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경희궁은 조선 후기까지 왕들이 머물며 정사를 보던 중요한 궁궐이었으며 승정전과 같은 주요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현대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고 현재는 복원 작업을 통해 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경희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수 지리적 신념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경희궁은 광해군 9년인 161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조선의 이국으로 사용되었으며 10대에 걸쳐 임금들이 정사를 보았던 곳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가 그 이름을 경희궁으로 바꾸었습니다. 경희궁은 서울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궐로 불렀습니다. 숭정전, 흥화문 등 주요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황학정은 후원의 정자로 유명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현대를 거치며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숭전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짝 지붕 건물로 설계되었으며 대궐의 정전다운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공포와 화반 등 정교한 목조 장식이 사용되었고 천장은 소란 반자로 마감되었습니다. 궁궐 건축에서 공포와 화반은 중요한 구조적 및 장식적 요소입니다. 공포는 기둥과 지붕 사이에 위치하며 처마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완충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포는 건축물의 장식적 요소로 사용되며 섬세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궁궐의 웅장함을 더합니다. 공포는 시대와 건축 양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궁궐 천장은 크게 우물반자와 소란반자로 장식을 합니다. 우물반자는 한국 전통 건축에서 천장을 꾸미는 방식 중 하나로 그 이름처럼 우물정자 모양의 격자틀을 만들어 천장을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궁궐, 사찰, 고급, 한옥 등에 사용되며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소란반자는 한국 전통 건축에서 천장을 꾸미는 방식 중 하나로 우물반자에 소란대를 덧대어 천장을 더욱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소란반자는 우물반자의 틀을 세분화하여 가는 살로 구획하고 그 위에 너를 덮여 꾸밉니다.
경희궁의 후원은 궁궐의 북쪽에 위치한 공간으로 조선시대의 왕과 왕족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색을 즐기던 공간입니다. 경희궁은 다른 궁궐에 비해 규모가 작았지만 후원은 그 안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경희궁의 소함은 경희궁과 관련된 풍수지리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소함은 원래 왕암으로 불렸으며 이곳에 왕기가 설어 있다고 여겨져 광해군이 현재의 경희궁인 경덕궁을 이곳에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 소함은 경희궁 내에서 특별한 바위로 여겨졌으며 숙종은 이 바위에 소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친히 글씨를 새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래의 소함이 전해지지 않고 그 위치와 관련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소함은 경희궁의 풍수적 중요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조선시대 왕실의 신념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경희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숨쉬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